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47페이지 3장인데 전설로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전설로인데,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외워주시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7페이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승탄 및 승주 방지예요. 첫 번째, 승탄 및 승주 방지. 자, 승이 뭐예요? 승차하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승탑이라고 하는 철탑에 올라가는 거고, 승주는 철근 콘크리트 주에 올라가는 걸 뭐 한다? 방주가 아니라 방지죠, 방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이러한 전주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죠, 그죠? 그 발판 못이 여기 높이가 최소한 1.8m 미만에는, 그러니까 이 높이가 1.8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즉 여기 1.8m 미만에는 이 발판 못을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요 지지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1.8m 이하에다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8m 미만에는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자, 1번 볼게요. 발판 볼트 등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이거 이제 일반인 사람들 이게 못 꺼내고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두 번째, 자, 지지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못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울타리 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울타리로 치워져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네 번째, 산간 지역, 사람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1.8m 밑에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1.8m 미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거죠. 자, 두 번째, 풍압하중을 보죠. 자, 풍압하중에는 우리가 이 하중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풍압하중은 우리 갑을병정이라는 얘기죠. 갑종, 그 다음에 을종, 그 다음에 병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을, 병,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을종 풍압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의 기본 설계 값이 얼마냐? 372 파스칼이에요. 자, 여기에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풍압 하중이죠.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단위예요. 압력에 대한 단위. 그때 여러분들 1 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떠한 압력의 단위더라고요. 그때 풍압 하중이니까 바람에 의한 어떤 하중을 얘기하는데, 이 을종 풍압 하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계값이 얼마예요? 372 파스칼이고, 그 외에는 얘는 갑종 풍압하중의 2분의 1배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종 풍압하중도 갑종 풍압하중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종 풍압하중은 얼마냐 보자 이거예요. 갑종 풍압하중. 자, 우리가 지지물의 어떤 강도를 얘기할 때 풍압하중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갑종 풍압하중에 대한 각각 지지물 종류에 따라서 다 풍압하중 설계값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외우기 좀 쉽게. 자, 여기 제가 쭉 보니까 목주라는 거와 그 다음에 원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풍압하중이 588이더라 이거. 그죠? 자, 보시면 목주 588, 철주의 원형 588, 철근 콘크리트주의 원형 588, 그죠? 철탑 단주 원형 588, 맞아요? 그러니까 목주나 원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풍압하중이 얼마예요? 588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철탑에서 여기에서 단주에서 원형이 아닌 기타. 얘 풍압파 중에 얼마가 되느냐? 1117 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탑에서 얘가 광관으로 되어 있다. 강관으로 되어 있는 건 얘가 1257 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5죠. 1255 파스칼. 자, 그 다음에 기타. 여기 강관에서 여기 철탑에 이제 나머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얘가 2157 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 4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라. 아시겠죠? 문제가 요 종류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근에서 기타 있어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주에 기타 보시면 얘가 882 파스칼 이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원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588 파스칼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풍압파 중에 적용을 보시면, 자, 보시면, 대부분은 다 갑종인데, 자, 표 보시면, 자, 빙설이 없는 지역. 눈이 없다 이거예요. 빙설이 없는 지역에서 여기에 고온지방과 저온지방에서는, 자, 빙설이 없는 곳은 어차피 고온지방이나 저온지방에 다 눈이 없어요. 그죠? 얘는 뭐 갑종을 쓰고요. 얘는 병종을 써요. 그 다음에 빙설이 있는 지역. 빙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고온지방일 때는 뭐예요? 고온일 때는 뭐예요? 빙설이 없죠. 그냥 얘 갑종을 써요. 그 다음에 얘는 을종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시가지. 그러니까 시내 안에서는 뭘 쓰냐? 얘는 병종을 쓰고 얘도 똑같이 병종을 쓴다라는 이런 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 자, 시가지에서 우리가 뭘 쓴다고요? 병종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는 얘기예요? 병종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여기에서 시가지인데 병종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 얘가 이 시가지에서 35kV를 초과하면 병종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갑종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시가지에서는 뭘 쓴다? 병종을 쓴다. 그죠? 그리고 눈이 있는 지역에서는 을종을 쓴다. 나머지는 다 갑종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시가지의 전압이 35kV가 초과하면 병종을 얘는 또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의 기초안전율을 보죠. 3번에. 자, 읽어볼게요. 자, 기초안전율 3번. 자,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철조 또는 철탑, 강관, 형광, 평광, 봉강, 강관. 이와 같은 것들은 리벳재로 구성해야 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기억하면 돼요? 2다.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땅에 묻는 깊이. 자,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땅에다가 이렇게 박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지. 그러면 여기 얼마만큼을 박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쭉 나와요. 보면 6.8kN 이하. 그 다음에 9.8kN 이하. 그 다음에 14.72kN 이하. 이거 있다. 그러면 얘를 뉴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위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얘는 몇 킬로그램? 약 700kg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기억하셔도 돼요. 얘는 1000kg 이하고요.
얘는 1500kg 이하예요. 인장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뭐 6.8, 뭐 얘를 1000, 뭐 1500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전장이라고 해요. 이만큼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를 전장이라 이렇게 한다. 그때 전장이 얘가 15m 이하면 조금 옮겨서 써볼까요? 얘가 15m 이하다. 자, 15m 이하면 얘는 그 전장에 좁냐, 그죠? 자, 이 전장의 얘는 6분의 1배예요. 전체 전장의 6분의 1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중이 1000이다 라고 하면 6분의 1배에다가 플러스 0.3m를 더 더해줘요. 자, 그 다음에 15m 이하에서는 1500km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5m 초과. 15m 초과하면 얘는 2.5m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0.3 더했으니까 얘가 2.8m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는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16m에서 얘가 20m다. 그럼 여기에는 2.8m예요. 얘는 또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15m에서 18m 이하. 그때는 이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얘기하는 거 얘는 3m예요. 그 다음에 얘가 18m를 초과하면 얘가 3.2m를 깊이 땅에다가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8이랑 2.5라는 값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문제가 킬로그램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킬로 뉴턴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4번.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시설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죠. 가번.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절전선 또는 가공강섬유 케이블로서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에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답은 가공전선 내 지지물에서 승탑 및 승주할 수 있도록 발판못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린 거죠? 뭐가 틀린 거예요? 1.8m 미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1.8m 미만에서 이 승탑 승주를 발판못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자, 65번.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발판보트 등은 원칙적으로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에서는 아니 되는가? 몇 미터예요? 18m가 되겠죠. 4번 되겠다. 그죠? 자, 66번. 자,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파 중에 종별로 알맞은 것은 뭐예요? 갑을 병종. 그죠? 답은 가번 되겠더라. 자, 67번.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구성체가 강관 으로 구성된 철탑이라 했어요. 뭐요? 철탑에서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강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1255 파스칼 돼야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68번. 자,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파종을 계산할 때 구성지의 수직 투영 면적에 대한 풍압파종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자, 목주 588 맞죠? 나번 원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588 맞아요. 답은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얘 588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882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원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588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69번. 자,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의 빙설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합 하중은 구성지의 투영 면적당 몇 파스칼로 계산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가 을종 풍합 하중이잖아요. 을종 풍합 하중의 기본이 얼마나 해서 372 파스칼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답은 나번이 되겠다, 그죠? 자, 70번. 자,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의 구성재 병종 풍합 하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보자 이거예요. 자, 가번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지짐을 맞죠? 우리 시가지에서는 다 뭐 쓴다? 병종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35kV가 넘어가게 되면 병종 쓸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라번에 이렇게 사용전압 35kV 이상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조가용선 안 되죠, 그죠? 시가지에서 35kV 넘으면 병종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71번. 자, 인가가 많이 염접되어 있는 장소 뭐예요? 병종, 그죠? 인가가 많은 지역, 시가지, 병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의 구정제 중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또는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합하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다번이 되겠죠. 다번. 병종 풍합하중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다번이 되겠다. 그죠? 72번. 자, 철탑의 강도 계산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하중의 계산에 사용되는 풍합하중의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 뭐 수직, 수평, 뭐 수평 종하중, 횡하중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좌굴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답은 나번이 되겠다. 2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초.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2.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74번. 자, 길이가 16m, 설계하중 900kg의 철근 콘크리트를 집안이 튼튼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지물의 기초안전율과 무관하려면 땅에 묻는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우리 16m에서는 뭐 있었어요? 16m에는 무조건 2.8m잖아요. 그죠? 2.8m.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페이지 54페이지에. 네. 지선 보자, 이거 지선. 자, 지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주가 넘어지지 말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해놓는 걸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지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이 지선 얘기할 때 우선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선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철탑을 만약에 임시로 설치한, 만약 6개월 이하에 임시로 사용할 땐 지선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철탑은 지선을 쓰지 않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자, 지선의 안전율은 얘가 2.5예요. 지선의 안전율 얼마라고요? 2.5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하중이 세 번째. 인장하중이 얼마냐? 4.31kN이에요.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얘가 얼마냐? 440kg이 돼요.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얘가 뉴턴이고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440, 얘가 4.31kN이다 이거 인장하중이. 네 번째. 자, 얘가 소선으로 했는데 소선 2.6mm짜리를 어떻게 3조 이상 꼬아서 해야 돼. 가는 소선을 3가닥 이상 꼬아서 얘를 만들어줘야 된다. 3가닥 이상. 그때 소선 하나당 지름이 2.6mm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에서 요 30cm까지는 얘를 여기에 뭘 쓰느냐? 아연 도금 봉을 써야 돼요. 자, 아연 도금 봉은 30cm까지 쓴다 이거예요. 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선에 대한 내용에서 중요한 게, 자,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선의 안전율은 2.5다. 세 번째, 인장하중 얼마라고요? 4.31kN.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440kg이고요. 소선은 한 가닥에 지름 2.6mm 이상의 3조 이상 꽈서 봐야 되고, 자, 지표면으로부터 30cm까지는 뭘 쓴다? 아연도금 봉을 쓴다. 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여섯 번째. 지선이 도로에 있다, 이거 도로. 도로가 지나간다, 도로. 자, 예를 들어,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지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면과 끝나는 점, 제일 낮은 점, 도로 맨 끝에, 그죠? 맨 끝에 여기 높이가 최소 몇 미터가 되냐, 도로면은, 최소 5m가 돼야 돼요. 도로면은 몇 미터? 5m.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얘 4.5m까지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가 뭐예요? 사람이 다니는 곳은 얘가 2.5m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선이 제일 낮은 지역, 이 부분이 얘가 도로다라고 하면 5m.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4.5m. 사람이 다니는 보도라고 하면 2.5m 이상 높이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라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선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75번 문제 볼까요? 75번. 자,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단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은, 자, 여기서 뭐예요? 지선이 쓸 수 없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죠. 뭐예요? 철탑이죠. 그죠? 철탑은 우리 지선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6번. 자,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과 관련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자. 가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맞고요. 허용 인장하중은 최저 4.31kN으로 해야 될 거 이렇게 되죠. 그죠? 4.31. 답은 가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읽어보죠. 자, 지선의 연선이 사용하는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거 맞는 얘기고요. 답은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의 지름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거 맞는 얘기고요. 라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않을 것. 다 맞는 얘기죠. 답은 가번이 틀린 거잖아요. 4.31kN. 77번. 자, 다음 중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지선에 시설할 때 옳은 방법은, 자, 옳은 거 찾으라 이거예요. 자, 가번, 지선의 안전율은 뭐예요? 2.5 이상일 것 이렇게 돼야 되고, 나번, 소선은 최소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라고 돼야 되고, 답은 지중해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은 아연도금, 철봉 등 내 부식성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라번, 도로를 횡단하는 곳의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로 했다. 답은 뭐가 맞는 거예요? 라번이 맞는 거죠. 라번이. 자, 78번 보죠. 자,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선한 지선의 시방 세목으로 옳은 것은 가,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나,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번이 맞는 거네. 그죠? 답은 소선의 질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할 것. 라번, 허용 인장하자면 최저 4.31kN일 것.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쓰여져 있는 것은 나번이 제대로 쓰여 있죠. 그죠?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57페이지. 자, 5번. 가공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약전류 전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냥 통신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통신선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때 자, 유도장애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전력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전력선이 고압의 전력선이든 뭐 저압의 전력선이든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통신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 전력선 자, 전력선으로부터 뭐가 생겨요? 유도장애가 생기겠죠. 유도장애. 유도장애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또는 정전 유도작용에 의해서 얘가 유도장애가 생긴다. 그때 여기를 그러한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얘와의 거리를 몇 미터? 2m 이상 이격시킨다. 이격시킨다. 그때 유도장애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전 유도장애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유도장애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전 유도장애라든가 전자 유도장애로부터 안 생기기 위해서 얘를 2m 이상 어떻게 한다? 이격을 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2m 이상 이격시키더라도 전자 유도장애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다 나온 거예요. 자, 책에. 이격거리를 증가한다. 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연가를 한다. 그죠? 연가를 한다. 세 번째, 차폐선을 설치한다 이거. 우리가 전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차폐선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동그라미 3번 얘기 읽어볼게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차폐선을 설치하는데 그 차폐선이, 자, 인장강도 5.26kN 킬로 뉴턴에, 인장강도 5.26kN에 지름이 4mm 이상의 뭐를? 차폐선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이 차폐선은 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종 접지? 제 3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에 금속선 2가닥 이상으로 시설하여 이를 3종 접지 공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신선 장애가 종류가 정전 유도장애와 전자 유도장애가 있고, 그때 2m 이상 이격시킨다 이거예요. 그때 2m를 이격을 시키더라도 전자 유도장애가 생기면 이격거리를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연가를 하거나 아니면 차폐선을 설치하는데, 그 차폐선의 인장 강도가 5.16kN 이상이어야 되고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그 선을 뭐 한다? 접지를 하는데 3종 접지 공사를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유도장애 방지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도장애가 생기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유도장애가 생기는 거를 안전하다라고 보고 어디부터를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사용전압이, 자, 60kV 이하에서는, 그 다음에 사용전압이 60kV 초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누설 전류가 12km마다 얘가 2μA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60km를 초과할 때에는 얘는 40km마다 얘가 3μA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안전하다. 유도장애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용전압 60kV 이하면 12km마다 2μA. 얘가 60km를 초과하면 40km마다 3μA 이하면 누설 전류가, 이하면 통신선 유도장애가 미미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공 케이블.
자, 우리가 케이블은 보통 어디로 가요? 지중으로 가요, 지중으로. 근데 이 케이블을 내가 땅 위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블을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지지물이 있는데 내가 케이블을 여기다 걸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러한 선을 연결해요. 얘를 뭐라고 하면 조가용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케이블을 얘를 따라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케이블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케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거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다 이거예요. 그때 요 녹색 선을 우리가 조가용선이라고 하고 요 빨간색을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자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케이블은 조가용선 행거로 시설하며 고압인 경우에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한다. 즉 얘와의 간격 얘를 얼마? 50cm 이하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이런 거 엄청 많이 외우셔야 돼요. 조가용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5.93 kN 또는 단면적 22스퀘어 이상의 우리가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된다. 아연도 철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5.93 kN 또는 22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때 이 조가용선도 뭘 해야 돼요? 얘도 접지공사 해줘야 돼요. 그때 이 접지공사가 몇 종이냐? 3종 접지공사를 한다. 뭐를? 이 조가용선은 몇 종 접지공사 한다? 3종 접지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만약에 금속 테이프로 감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행거로 쓸 때는 50m 이하, 50cm 이하이고 얘가 금속 테이프로 쓴다. 테이프에서는 얘가 20cm 간격으로 테이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공 케이블 시설할 때, 그러니까 케이블을 땅 위에다 시설할 때는 분명히 뭘 써야 돼? 조가용선을 써줘야 되고, 그때 조가용선은 5.93 kN의 인장 강도 또는 22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철선을 써주고, 그때 이 조가용선을 3종 접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3종 접지. 그때 자, 이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걸 때 행거를 사용하면 이 행거의 간격이 50cm 이하라고, 만약에 금속 테이프로 감을 거라면 얘가 20cm를 간격으로 감아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굵기 볼까요? 8번. 가공전선의 굵기. 그러니까 땅 위로 가는 전선의 굵기를 어떤 걸 써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자,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의 안전율 2.2 이상이고 기타 전선은 2.5다. 그죠? 여기에서 안전율이 자, 얘가 그냥 쉽게 경동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보자 이거. 경동선의 안전율은 2.2고 나머지 기타는 2.5다 이거예요. 안전율이. 가공전선의 안전율이. 자, 그 다음에 자, 전압에 따라 보자. 이거 400V 미만. 그 다음에 400V 이상. 그 다음에 400V 이상 또는 고압. 자, 여기 특고압 세 가지로 분리됐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400V 미만에서는 얘가 두 가지는, 하나는 절연전선, 하나는 기타, 나머지다 이거.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인장 강도가 얘는 2.3 kN의 지름 2.6mm 외워두셔야 돼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3.4 3kN의 얘가 3.2mm 이상, 그죠? 그 다음에 400V 이상 또는 고압에서는
얘도 똑같이, 자, 얘는 시내에서 하느냐, 예. 시가지 외. 얘는 시가지. 그러니까 시내냐, 시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자, 시가지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 8.01 kN 또는 얘가 5mm 이상. 그 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5.26 kN 또는 얘가 4mm 이상.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특과학 같은 경우에는 8.71 kN에 얘가 22스퀘어 이상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기 쉽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자, 8번에 보시면, 자, 가공전선의 굵기에서 땅 위로 가는 전선에 안전율이 경동선이면 2.2이고 기타는 2.5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굵기가 400V 미만에서 얘가 절연전선이면, 자, 얘 똑같잖아요. 그죠? 2.3kN, 2.6mm.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는 3.43kN에 3.2mm.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400V 이상 고압이다. 라고 하면, 시가지 외에서는 8, 5. 그죠? 8, 5, 시가지 외. 그래서 시가지에서는 5, 4. 그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8.01, 5. 내려와서 5.26,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특고압에서는 얘가 뭐예요? 단위가. 스퀘어 단위죠. 그죠? 8.72kN에 22스퀘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암기하기 어렵다는 거 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인장 강도나 그 다음에 전선 굵기도 다 암기를 해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맞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뭐라고요? 가공전선의 굵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페이지 59페이지. 자, 페이지 59페이지에 79번 보죠. 자, 고압 가공 전선로의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되어 있는 경우에 유도작용에 의해서 통신선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2m라고 했죠. 그죠? 2m. 답은 2m 되겠네. 그죠? 80번. 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뭐예요? 통신이라니까 뭐예요? 정전 유도장애 또는 전자 유도장애겠죠. 우리 유도장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그죠? 자, 81번. 자, 특과 가공 전선로의 유도 전류는 사용 전압이 60kV 이하. 얘가 뭐 60kV 이하면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고 얘가 60kV 초과면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라고 했죠. 답은 여기서 60km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가 되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82번. 자, 경관의 고압 가공 전선로로서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조가용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조가용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얘는 제 3종 접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답은 나와요. 그죠? 접지가 다 2종, 1종, 3종, 특3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우선 답이 3종 접지 딱 나오네, 답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돼요? 얘네 강도도 알아야죠. 강도가 얼마예요? 5.93kN에 얘가 22스퀘어 이상 뭐예요? 철선을 써야 된다. 그죠? 아연도 철선을 써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83번. 자, 특과 가공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자. 가번.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해서 시설한다. 맞는 얘기고요. 나번.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속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 테이프 등으로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인다. 맞는 얘기죠. 답은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얼마 5.93이죠. 5.93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스퀘어 이하의 아연도강 연선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우선 답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라번 읽어보죠. 조가용선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답은 답번이 틀렸다. 그죠? 자, 84번. 자,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에서 케이블이나 절연전선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 강도가 3.43 이상인 것 또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다시 써보면 400V 미만에서 얘가 절연이나 케이블이면 얘가 절연이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자, 400V 미만의 절연전선 같은 경우엔 얘가 2.3kN의 전선 굵기 2.6mm. 그쵸? 절연전선이 아니면은 얘가 얼마였어요? 3.34인가요? 네, 3.43kN의 얘가 3.2mm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3.2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00V 이상에서 얘가 고압까지 보면 얘가 C가지 외 C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C가지에서 얼마예요? 8.01에 5mm였죠. 그죠? 그죠? kN에 5mm고 C가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얼마예요? 5.26kN에 얘가 4mm짜리였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8.71kN에 얘가 22스퀘어였죠.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4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다 함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62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